대표 이정기입니다. 런던 여행지도와 영국 여행지도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두 개가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런던 여행지도는 가로 84cm 정도 되고요. 세로 59cm 정도 됩니다. 영국 여행지도는 가로 54cm, 59cm 정도 되고 세로 8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A1 사이즈 정도 되시고 이게 이제 접혀가지고 A5 형태의 접지 모양으로 어, 크라프트 박스에 넣어가지고 포장이 됩니다. 음, 일단은 런던 여행지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런던 여행지도 이제 저희 에이든 여행지도를 보시면 일러스트들이 올라가 있어요. 일러스트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랜드마크 주변으로 여행지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맛집들이 있는지 뭐 어떤 쇼핑 슈팟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어, 일러스트들이 이렇게 멀리 군데군데 보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 런던 전체에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 사이즈로 봐야 돼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왼쪽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좀 옮기다 보면 내셔널 갤러리가 있죠. 내셔널 갤러리 앞에 트라팔거 광장이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처로 가면 네,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로 되어 있고요. 내셔널 갤러리 같은 경우는 유럽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대규모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무료 입장이니까는 부담 없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이 앞에 있고요. 어, 왼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내셔널 갤러리에서 트라팔가 광장에서 도보로 이렇게 이동해서 음, 옥스퍼드 서커스까지 옥스퍼드 서커스 역까지 도보로 2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에 피카딜리 서커스가 있습니다. 이 피카딜리 서커스는 리젠트 스트리트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부터 쇼핑 스팟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내셔널 갤러리에서 보면 우측 동북 쪽으로 좀 이동하다 보면 코벤트 가든이 있어요. 이 코벤트 가든은 여러 가지 행위 예술이라든지 예술가들이 괜히 길거리 예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 등 음식점, 뭐 옷 소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볼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이니까는 이 주변에도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벤트 가든 뒤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뒤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도 무료 입장이니까는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박물관도 고대부터 근대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품이 다 있어요. 뭐 이집트 거라든지 이슬람 거라든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역사 의적도 다 되어 있으니까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중심지라고 하면 대형 박물관과 코벤트 가든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 그리고 옥스포드 서커스 이 사이에 지금 글씨가 가득가득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팟들이 많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팟이 많은 그 주변에는 언제나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 스팟들도 굉장히 이쪽 리젠트 스트리트와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백화점들도 많이 몰려 있고요. 더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왼쪽 밑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템즈강 주변으로 웨스터민스터역 그 앞뒷 부분에 빅벤과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굉장히 런던에서 랜드마크죠. 굉장히 그 뾰족뾰족한 고딕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시계탑을 별칭으로 빅벤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공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타워이고요. 빅벤을 그 만들게 된 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별칭이 빅벤이었다고 합니다. 네. 왼쪽으로 가면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고요. 우측으로 좀 올라가면 런던 아이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영국 그 성공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왼쪽으로 쭉 오다가 밑으로 내려다 보면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이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고 하나는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이니까는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은 로마 카톨릭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그 성공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 헨리 2세가 그 헨리 8세죠. 헨리 8세가 그 왕비와 이혼 허락을 로마 카톨릭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거절을 하자 열받은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버리고 로마 카톨릭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유럽 나라들은 로마 카톨릭을 대부분 많이 믿고 있는데 영국만큼은 자체적인 국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저쪽으로 쭉 오시다 보면 버킹엄 궁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영국 여왕이 거주하는 데인데요. 영국 여왕이 머무를 때는 궁전 위에 깃발이 개양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 맨 왼쪽에 헤롯 백화점이 있어요. 헤롯 백화점도 굉장히 오래된 백화점이고요. 영국 최초의 백화점이자 영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멋진 성처럼 굉장히 우아하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벤 보고 웨스터민스터 사원 보고 버킹엄 궁전으로 이동했다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헤롯 백화점까지 가는 도보 경로는 이쪽 그 점선에서 보시다시피 빅토리아 메모리얼을 거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 버킹엄 궁전에서 헤롯 백화점까지 도보 23분 정도 걸리는 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중심에서 밑부분 왼쪽 부분이고요. 다시 템즈강을 따라서 우측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세인트 볼 대성당이 있어요. 여기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당이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로크 형식의 카톨릭 대성당입니다. 어,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을 견제하기 위해 굉장히 높이 111m로 높이 지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즉위의 60주년 기념 행사 등 국가적인 중요 행사도 여기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 세인트폴 대성당을 앞으로 쭉 도보로 이동하다 보면 밀리니엄 브릿지라는 그 다리가 나오는데요. 도보 전용 다리입니다.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그 앞으로 쭉 가다 보면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테이트 재단이 운영하는 현대미술 박물관이고요. 옛날에는 이게 공장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우측으로 쭉 오다 보면 대화제 기념탑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관광지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기념탑입니다. 1834년에 런던이 대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그걸 기리고 조시하자는 차원에서 탑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우측으로 쭉 이동 다시 하다 보면 런던 탑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기념탑, 기념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왕족과 귀족들의 감옥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석이라든지 왕관이라든지 왕실도 있고요. 이 안에 감옥으로 했었던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런던 탑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뭐 교과서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던 타워 브릿지가 있어요. 타워 브릿지도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스팟들은 일러스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 거리들은 이렇게 이제 핑크색으로 거리를 해놨습니다. 코멘트 가든 뒤쪽에 있는 닐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맛집도 있고 어, 쇼핑 스팟들이 많이 몰려 있는 굉장히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쪽에 또 보시면 이거 런던 중심가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도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얼마나 걸리는지 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옥스퍼드 서커스에서 쭉 이렇게 걸어서 대형 박물관까지 도보로 16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걸을 만한 거리입니다. 지하철 노선도 영국의 지하철 노선을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에 파란색 짝대기 이게 이제 지하철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기차입니다. 런던 바깥으로 이동하는 어, 기차역이라는 의미이고요. 중간중간에 기차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바깥으로 런던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기차 라인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대략 이 정도로 보시고요. 영국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도는 그 브리튼 섬 전체를 A4 사이즈의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중심지나 중요한 지역들이 너무 작아져서 브리튼 섬에서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부분을 잘라가지고 전체를 쓰고 우측 위에다가는 스코틀랜드의 주요 도시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유나이티드 킹덤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표현을 했습니다. 런던 주변으로 한번 볼게요. 런던 주변으로 한번 보면 이제 런던에 이제 처음 오실 때는 히드로 공항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히드로 공항에서는 지하철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히드로 익스프레스라는 어, 기차를 통해서도 패딩턴 역에 도착하는 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트윅 공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오거나 아니면 영국에서 오거나 할 때 이쪽 공항으로 오는데요. 게트윅 공항에서도 역시 게트윅 익스프레스라는 기차를 타고 빅토리아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런던에서 한 4일 정도, 한 5일 정도 있으면 적당히 조금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틀은 좀 짧은 것 같아요. 너무 여행지만 찍고 찍고 돌아다니는 거라 저는 한 최소 4박 5일 정도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런던은 또 영국은 또 유럽과 다르게 또 다른 매력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런던 주요 근교 여행지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많이 가는 데는 아직까지는 많이 가는 데만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 저 그리니치 천문대 그리니치라는 곳도 많이 가고요. 좌측에 밑으로 내려보면 윈저성이 있는 윈저도 많이 갑니다. 윈저성은 영국 왕실이 거주하고 있는 세 군데 왕실 중에 하나인데요. 13만 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탑승했던 기차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윈저에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는 데가 옥스퍼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옥스퍼드가 나오죠. 옥스퍼드는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는 곳이고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서울대 무슨 대처럼 이렇게 울타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과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옥스퍼드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거는 크라이스트 처치인데요. 여기가 어, 아마 제일 큰 단과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그 식당이 있는 그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 관광지로 많이 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옥스퍼드 가면서 왼쪽으로 좀 옮기다 보면 코치월드라는 데가 있는데 어, 사실 굉장히 전원주택들이 많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스팟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꾸며진 영국스러운 정원과 마을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투어를 이용해서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트하고 가기도 하고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역시나 런던의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캠브리지가 있어요. 캠브리지도
옥스퍼드와 마찬가지로 대학교가 많이 있는 대학 도시이고요. 여기에도 어, 박물관도 있고 대학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런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또 세븐 시스터즈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연 경관을 보러 많이 가는 지역인데요. 어, 바닷가 쪽에 그 높은 절벽이 쫙 굉장히 웅장하게 쭉 펼쳐져 있어요. 새하얀 해안 절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하얀색 절벽 같은 경우는 이쪽 도버에 있는 도버의 백악 절벽처럼 백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분필로 사용되는 그런 하얀색 퇴적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버 이제 지금 많이 가는 지역은 세븐 시스터즈, 뭐 윈저, 코치월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기차 타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아니면 투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데 한두 번 오셨던 분들은 포츠머스나 켄트 지역의 도버나 여기 솔즈베리 대성당이나 이쪽도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런던 근교에서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실 때 이제 또 웨일즈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웨일즈가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그럴 때 웨일즈의 수도였던 카디프, 영국을 구성하는 이제 네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된 유서 깊은 카디프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프 성도 보고 웨일즈의 문화는 또 어떤 것인지 건축 양식은 또 어떤지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약간 좀 이색적일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런던이 있는 그 브리튼 섬의 남쪽 지역이고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음, 버밍엄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여기는 영국의 이제 공업 도시였죠. 산업혁명 시기에 뭐 제임스 워트와 볼턴이 여기서 연구를 하고 그랬던 굉장히 영국에서는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니까요.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축구로 유명한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쭉 더 올라오다 보면 리즈라는 도시, 요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노르만 계통의 족이 지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은 그 노르만 세력이 와가지고 지은 뭐 성이라든지 이런 유적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뉴캐슬이 있고요. 음, 그래서 그 뉴캐슬이나 뭐 이쪽 이동할 때는 기차를 타는 것보다는 저가 항공을 타는 게 10만 원대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역사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쭉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간단한 파악, 영국에 왔으니까는 역사책을 한 권 다 읽고 오면 좋겠지만 못 읽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 사항만 정리를 해놨으니까는 한번 보시고 오면 영국이나 런던 여행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크게 보면 글래스고와 에든버러인데요. 아마 에든버러를 대부분 오실 겁니다. 에든버러 공항에서 런던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에든버러 공항에 오면은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에든버러 공항에서 에어링크 100번 버스를 타고 30분 가량 오다 보면 에든버러 웨버리라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합니다. 버스에 내리자마자 펼쳐지는 광경이 우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멋있어요. 에든버러가 굉장히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런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그렇지만 뭔가 중세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리고 에든버러에는 에든버러 성이 있거든요. 에든버러 성은 스코틀랜드 왕이 이제 살았던 그 곳이에요. 이곳에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상징하는 운명의 돌이라는 게 있는데 스코틀랜드 왕이 될 사람이 왕관을 받을 때 무릎을 꿇었던 돌이라고 합니다. 이 에든버러 성에서는 매년 8월 셋째 주 정도에 밀리터리 타투라는 세계적인 군악대 축제가 열려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 숙소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요거 보러 전 세계에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에든버러는 그리고 에든버러에는 이제 칼튼 힐이라고 있어요. 칼튼 힐이라는 언덕에 올라가 보면은 여기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에든버러 앞바다가 보이면서 멋지게 지는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아일랜드 위쪽에 있는 북아일랜드예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의 수도는 벨파스트라고 하는데요. 벨파스트에는 타이타닉호가 건조되고 출항한 곳으로 유명해서 근처에 타이타닉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본섬이나 이런 데보다도 약간 더 시골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도 또 새로운 느낌일 수 있으니까는 북아일랜드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이든 여행지도는 런던 여행지도 이렇게 맛집과 음식점이 가득 들어있는 그리고 도보 이동 경로와 스트리트 표시 그리고 일러스트 그리고 여행지마다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달려 있거든요. 설명을 읽어보면서 여기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되고요. 근처에 뭐 햄버거라든지 뭐 치킨이라든지 뭐 일식이라든지 베트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콘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근처에 갔을 때 동그라미를 치고 가봐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여행하실 때는 구글 지도와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길을 찾는 데는 구글 지도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저희 에이든 여행지도는 체크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을 하시고 특정 지역을 찾아가실 때는 제가 영문명이나 현지어명을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를 구글 지도에서 치셔서 현재 위치에서 그것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구글 지도에서 찾으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영국이나 이런 서양 도시들은 구글 지도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지도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국의 전체적인 소개를 해 두었고 그리고 런던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행지들이 어디가 있는지 표시를 잘 해 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국과 런던에 대한 여행지도 소개입니다. 감사합니다.